수업 담당하고 있는 이승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벌써 8주차 강의를 여러분들하고 진행하게 됐네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많이 쌀쌀해졌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추울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특히 그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정말 추워가지고, 요즘에는 그 겨울 파카를 입고 있는 사람들도 벌써 길거리에서 많이 볼 정도가 됐네요. 여러분들 하여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건강에 많이 유념하고 조심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날씨 일교차가 심하니까 건강 유념하시고 특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회적 거리 1단계로 하향되면서 수업 방법에 대한 지금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투표를 통해서 이제 수업 방법을 어느 정도 좀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계속 온라인 수업을 일단 하는 걸로, 많은 친구분들이 원해서 일단 그렇게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금 이제 20명을 저희 초과하죠. 저희 거의 36명, 38명 가까이 저희가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사실 학교에서 수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나 학교의 정책에 따르면 저희가 사실은 학교 안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10주차 수업도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저희가 이제 외부 강사님 모시는 수업도 아마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아마 좀 진행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주차까지 저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려고 그랬는데, 이 역시도 이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게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가 필기 시험을 보는 것은 어렵게 됐고요. 중간고사를 제가 과제를 좀 대체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시험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글쎄요. 어떤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고사는 저희가 일단 과제로 진행을 하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공지를 하고요. 과제방에다가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끝날 때 여러분들한테 그 중간고사 과제물에 대한 공지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일단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업에 관련되는 공지들은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수업을 이렇게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주 7주차 강의 복습을 좀 하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 얼굴을 여러분들 이제 좀 끄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커피올리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죠. 예. 이런 내용을 얘기했었습니다. 이제 커피 전문점 이용 시 이제 커피 맛, 거리, 커피 가격에 민감한 세 가지 곳. 이것이 대표적인 상권이 어디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대학가고 여기를 통해서 성공한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학가에 성공한 이 브랜드가 지금 강남역에 진출을 하면서 어떤 현상들을 보여왔는지 그런 얘기들을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과 여러 가지들의 본인들의 마케팅, 그 다음에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남역이라는 골목 안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그런 매출들을 올리고 있는 그런 커피올리라는 매장을 소개시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커피 머신, 그 다음에 이제 커피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철학들을 고객들한테 알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시스템들을 보여줬다. 아메리카노 900원이라는 그런 커피로 성공적으로 커피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그 회사의 자아 브랜드인 망고 매출과 이제 이 커피올리의 매출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여드렸던 거죠. 이 시스템. 그래서 결국은 이런 컨셉 브랜드를 만들고 디자인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이 과정 안에서 이 커피올리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풀어내는 것들을 통해서 성공적인 커피 브랜드로 이렇게 자리를 매김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100대 브랜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브랜드에 대한 얘기, 성공적인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2018년도 또 이렇게 특히 우리는 외식 기업 위주로 봤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좀 관심 있게 재미나게 이제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 글로벌 100대 브랜드들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최근 10대 브랜드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다양한 그 조사 기관에 따라서 어떻게 틀리게 나오는지, 그리고 또 최근 2020년도에는 홍콩에 있는 그런 브랜드를 이제 100대 브랜드를 선정하는 기관에서 뽑았던 브랜드의 순위들, 여기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기 뭐 외식 기업은 하나도 없네요. 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권과 입지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했었죠. 그래서 상권과 입지의 정의가 뭐냐? 상권은 상품과 서비스가 판매 가능한 지역의 범위고, 입지는 판매를 위한 적합한 가게의 위치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권 입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단계별 접근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런 7단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접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권 조사를 위해서 주요한 체크 포인트들이 뭐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통행 차량 경쟁 점포, 상권의 향후 전망,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었고요. 상권 입지 분석을 위해서 상권의 변동성과 확장성을 고려해서 준비하는 것들, 상권 입지 분석에 안에서 고객 경쟁 분석, 또 입지 평가, 후보지 추천, 상권 유형화, 어떤 매출 예측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상권 입지 분석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제 상권의 주변들을 가지고 상권 팽창이 어떤 현상들을 불러왔었는지, 그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홍대 상권이 어떻게 커지고 어떻게 확장됐는지, 뭐 그다음에 지금 이제 홍대 상권들이 어떤 현상을 벌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 상권 팽창들이 과연 뭐 이제 좋은지, 뭐 이런 얘기들을 잠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권 팽창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이 홍대 상권이 어떤 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얘기도 잠깐 드렸었죠. 이제 강남 상권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제가 드렸었죠. 강남은 영원히 불패인 어떤 그런 상권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제가 해드렸었고, 벌써 시간이 이제 굉장히 오래됐지만, 제가 20대 때도, 30년 전인 제가 20대 때도 이 강남 상권과 지금은 변함없이 굉장히 뜨거운 상권이다. 자, 그런 얘기, 그래서 특징들을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강남 그 주변 상권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고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이런 지도를 보면 설명이 드렸고, 이제 어디가 또 이 상권 안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싸고, 이 지금 빨간 줄, 이 골목이 왜 중요한지,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죠. 가장 유동인구가 많이 이제 지나다니는 그런 골목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 이제 우리나라 이제 10대 상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한번 알아봤죠. 10대 상권 어디인지. 여기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강남이 차지하고 있죠. 지방에서는 이제 울산과 부산 정도만 10대 상권에 포진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고객 분포에 따른 상권 분류의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상권 분포를 나눴다. 1차 상권, 또 2차 상권, 3차 상권에 따라서 이제 거리별로 이렇게 나눴었고, 그 다음에 성격별 상권 분류는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상권에 따라서 아파트 상권도 A급, B급, C급 이런 식으로 상권을 우수한 상권, 일반적인 보통 상권, 또 이제 상권이 좋지 않은 상권 이렇게 이제 뭐 다 나눌 수 있다. 이런 설명들 여러분들 드렸었고요. 또 역세권 상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었죠. 역세권 상권에 대한 분류, 또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좋은 입지, 나쁜 입지 체크리스트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좋은 입지와 나쁜 입지에 대한 그런 이제 상권 입지에 대한 설명하면서 이게 지금은 이제 유효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상권과 입지, 나쁜 상권과 입지, 정답이 있느냐 없느냐? 결론은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좋은 상품과 서비스는 상권 입지와 상관없이 성공 창업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일단 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상권과 입지와 상관없이 성공적인 창업을 거두고 있는 많은 창업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신뢰들을 여러분들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8주차 강의를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권 입지, 이제 제가 그 상권 입지라는 게 요즘 시대에는 이제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런 얘기 지금 드렸었죠. 그래서 상권 입지와 상관없는 성공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이런 성공 사례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서, 요거는 이제 제가 한 2개 정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런 상권 입지 상관없는 성공 사례들을 아마 제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꽤 많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우주 그 베이커리 카페라는 곳으로요. 충남 아산시 신정로에 있는 위치한 카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아산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산시에 있는 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아산시는 굉장히 작고요. 여기는 이제 약간 통합시예요. 그래서 예전으로 치면 사실 뭐 군단이 이런 곳이었는데 이런 곳들이 그 시로 편입이 되면서 사실 굉장히 뭐 시의 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까지는 시에서도 사실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그 아산에 이제 옛날에 뭐 아산군이었었죠. 예, 근데 이제 시로 승격된 지는 얼마 안 됐고 사실은 이런 광역 지역들이 합쳐지면서 시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서 여기 거의 시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산 신정호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위치한 이 브런치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예, 그래서 가면 뭐 여기는 이제 음식도 먹을 수 있고요. 이런 빵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카페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사실은 뭐 이 당시에 이 곳에 있을 만한 그런 카페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호주나 미국에서 볼 수 있는 창고형 그런 형태의 그 외관을 갖고 있는 카페로 생겼고요. 여기는 뭐 벌써 생긴 지 꽤 오래됐는데 저도 최근에도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다녔는데도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이게 코로나 임에도 불구하고 갔더니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여기를 알게 된 거는 이제 이 우주 베이커리 카페라는 곳 옆에 그 이제 로스팅을 겸한 이제 그 커피 이 전문 로스터리 카페를 그 컨설팅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2018년도였던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이제 여기를 그 컨설팅 때문에 제가 좀 자주 다녔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사실 깜짝 놀랐죠. 이제 저한테 처음에 이제 그 대구에 있는 로스터리 전문 로스터리 그 공장 하시는 사장님이 저 찾아와가지고 여기 이제 저희가 그 로스터리 카페를 여기다 오픈하고 싶은데 컨설팅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장을 갔었죠. 같이 갔는데 처음에는 저보고 이제 뭐 지도하고 보여주는데 시골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하겠다 그랬더니 여기가 놀라운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그때는 사실 이제 이 우주 베이커리 카페라는 데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서 여기가 정말 난리가 났었고요. 원래 여기 옆에 근처에 이제 투썸 플레이스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타멘탐스였나? 뭐 제가 그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가 여기 때문에 망했어요. 그 정도로 뭐 여기가 정말 엄청난 대단한 그 당시에 뭐 정말 그 히트를 치고 있는 곳들이었고 그래서 이 옆에다가 이제 그 이제 자기네들이 로스티 그 커피 전문 점을 좀 하고 싶다. 로스팅 공장 겸해서 그래서 이제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쪽 상권이나 이런 입지나 상권들을 그때 이제 조사하면서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항들을 사실 알게 된 겁니다. 지도를 보면서 잠깐 그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이런 시골에 그냥 호수 앞에 이런 게 덜렁 생겼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런 곽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지도 여러분들 보이시죠? 예, 지금 여기가 이제 우주가 베이커리 카페가 있는 위치고요. 잠깐만요. 제가 펜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이 펜이 왜 오늘 안 되냐? 펜진이 돌아왔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우주 베이커리 카페 보이시죠? 예, 보이시는데 아산시청
시청에서는 차로 한 20분 정도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15분, 20분 정도 와야 되고요. 여기 이제 신정호 주변에 제가 최근에 갔더니 뭐 여기 이제는 우주 베이커리 카페 주변으로 여기는 카페들이 뭐 한 대여섯 개가 생겼습니다. 대여섯 개가 생겼고 여기 이제 전망이 좋은 위치 중심으로 이렇게 호수를 따라서 여기는 이제 카페촌이 완전히 형성이 됐어요. 근데 아산시 자체는 인구가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이 천안시입니다. 천안 IC 보이시죠? 천안이고요. 천안은 소모도시예요. 대표적인 소모도시고 여기 순천향대학교 보이시죠? 이 백석대학교. 그 다음에 여기 유원대학교라는 데가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순천향대학교가 사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호서대학교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포인트예요. 뭐냐면 여기 여기 여러분들 이제 백석대학교 앞에는 단국대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있고 여기 이제 여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단국대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단국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호서대학교에 다니는 인구의 한 7, 80%는 서울 수도권에서 오는 친구들입니다. 요즘은 어떻죠,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제 통학버스도 다니는데 차 갖고 다니는 친구들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대학교가 일단 이 주변에 이제 여기 선문대학교까지 해가지고 6개 대학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대표적인 소비도시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우주 베이커리 카페가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평일날은 이 학교들에서 유입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학교들 차로 짧게는 5분에서 한 2, 30분 거리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말에는 천안시청, 천안시, 그 다음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죠. 대전시에서 올라오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울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이 주말에 이제 이 우주 베이커리 카페로 놀러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차장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 홀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홀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아마 스타벅스의 큰 매장 정도보다 뭐 더 큽니다. 1층 자체가. 그리고 여기가 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우주 베이커리 앞에 사진 찍기가 굉장히 좋은 스팟입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그 우주 베이커리 카페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다 굉장히 사진 많이 올리죠. 이 주변 이런 여건들을 보면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이 소비력 자체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가 굉장히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건들을 통해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주중에 거의 주말 주중 가리지 않고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우주 베이커리 카페가 성공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여기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이 인스타를 하면서 여기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인스타에 올리다 보니까 주말 되면 이제 서울이나 경기권에 이 서울에 있는 친구들도 차를 타고 여기 드라이브 겸 해서 놀러 오는 거죠. 신정호 구경도 할 겸 이 우주 베이커리 카페를 구경도 하러 올 것. 이게 이제 가능해진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굉장히 그 한적한 시골에 가더라도 이런 이제 특색 있는 어떤 그 컨셉을 가진 그런 이제 브랜드의 어떤 카페, 커피, 베이커리 카페들이 생기면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이런 입소문을 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칠곡호수 서울에서 좀 가깝습니다. 이런 이제 저수지 형태의 호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호수 요게 이제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아니라 여기는 이면 그냥 도로입니다. 차가 못 들어가서 이제 여기 도로변에다 차를 다 세운 거고요. 이쪽 방향으로 보면 이제 이게 지금 카페 2층이죠.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경치가 굉장히 좋고 여기도 그 로스터 전문 카페예요. 정진원의 커피 볶는 집이라고 이분이 이제 좀 유명한 그 1세대 커피 하셨던 분인데 그 여기는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여기도 역시 베이커리 카페고요. 여기는 이제 이 테이블에 낮에 가면 정말 아줌마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커피와 함께 다 똑같은 빵을 먹고 있어요. 여기 이제 특별히 이 집에 있는 시그니처 빵이 있는데 그 빵이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 빵을 사람들이 커피랑 같이 다 먹는 장면들을 항상 볼 수 있고요. 이게 주차장에 차들이 항상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고
여기 이제 여기도 시골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여기는 뭐 시골이고요. 주변에 뭐 이 물류센터들이 잔뜩 있어요. 물류센터들이 있고 이 주변에는 사실 별게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이 많은 차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걸까가 중요하겠죠.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로스터스 정진원의 커피 볶는 집. 현재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들이 주변에 몇 개가 있는데 여기 물류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진원의 커피 볶는 집들은 여기 보이시죠? 오산점. 여기도 있고 여기도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안성시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안성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송탄인가? 송탄일 거예요. 여기가 송탄이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면 여기 인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정진원의 커피 로스터는 이제 이 지방 요 남부권 경기 남부권에서 조금 이제 유명했던 카페입니다. 중요한 거는 자, 이 주변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끌어들이냐. 여기 이제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가 있죠. 근데 사실은 여기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데 여기 오산시는 사실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안성시도 되게 작은 도시고 송탄도 마찬가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이제 평택시가 여기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그 평택시, 이쪽이 평택시고 그다음 여기에 뭐가 있냐면 동탄신 도시가 있어요. 차로 여기서 20분뿐이 안 걸립니다. 동탄, 수원, 용인. 용인은 인구 100만. 그 다음에 동탄은 화성이라는 시에 들어가죠. 화성시에 들어가는데 여기 인구 40만. 수원 인구 100만. 수원에서 여기까지 차로 2, 30분. 용인에서 여기까지 차로 2, 30분. 이 정도뿐이 안 걸립니다. 여기 이제 아줌마들이 낮에 이제 애들 학교 보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주말엔 더 많겠죠. 원래는 여기 이제 사실 이 칠곡저수지는 굉장히 작은 저수지고 낚시터였어요. 그리고 여기 사실 이 앞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식당들 몇 개 있었는데 이 터를 사실 굉장히 잘 잡았죠. 그래서 뷰가 보이는 호수 뷰가 보이는 곳에 생겼고 이 이제 칠곡 이런 정진원의 커피집이 이렇게 동탄이나 오산이나 이런 지역에서 이제 이름을 좀 날리던 그 카페다 보니까 여기에 생기면서 이 명성을 얻고 찾아오는 집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요즘에는 대부분의 많은 도시들이 이제 그런 계층들을 연구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인 소비 형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20, 30대뿐만이 아니라 낮에 이제 그 아주머니들의 활동들, 학생들 보낸 그런 그 엄마들의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높고 다 차를 운전하고 차를 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차로 이동해서 뭔가 소비하는 시대들이 열린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소개해드렸던 곳들은 사실 두 군데 다 좀 크죠. 매장이 이제 규모가 큰 곳이지만 작은 카페들도 요즘에 굉장히 잘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인 주변들 이런 데 보면 이제 조금 시골이죠. 그냥 시골틱한 곳들에도 특색 있는 카페들이, 작은 카페들이 생기면 요즘에는 그런 곳들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아서 방문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과거와 같이 그런 입지 상권과 상관없이 어떤 그 소셜 마케팅들을 잘 이용하거나 그다음에 내가 특색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의 메뉴들, 그다음에 컨셉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브랜드나 디자인 또 메뉴 여러 가지들 컨텐츠를 잘 구성을 하면 그게 굉장히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유동인구가 없는 곳에 위치를 하더라도 차로 이제 2, 30분 그 다음에 1시간 거리까지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요즘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전통적인 상권 입지 이론 자체가 지금은 그렇게 제가 볼 때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특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 우리는 이제 외식하면 이제 외식 안에 들어가는 분야들이 뭐 음식점들과 뭐 카페,
뭐 레스토랑들, 뭐 커피집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지만 과거 전통적으로 동네에서 흔히 봤던 것들이 쇠락하는 가장 큰 이유들은 도시의 상권을 연구를 하면요. 예전에 이제 아파트 상권 이런 것들이 되게 무색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형마트들이 생기면서 그 대형마트들이 이제 블랙홀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상가들하고 동네 시장들이 다 안 되는 거죠. 요즘에 이제 뭐 TV에서 골목 시장 살리자, 뭐 그 골목 상권 얘기 많이 나오고, 뭐 정부가 골목 시장 살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해도요. 제가 볼 때는 어, 이제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가 많이 되지 않는 한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정부가 사실은 뭐 그런 마트 대형 마트들 휴가를 저기 허가를 내주지 사실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쇼핑몰을 요즘에 이제 복합 쇼핑몰을 구분을 하면 타임스퀘어나 롯데몰 같은 그런 복합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그 밑단계가 마트죠. 대형 마트들, 이마트, 뭐 롯데마트, 어? 홈플러스 이런 데들이죠. 이런 데들이 기본적으로 주변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들입니다. 다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 주변에 없으니까 외곽으로 다 쇼핑하러 나갑니다. 그다음에 또 아울렛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대형 아울렛들이. 그 타임스퀘어나 롯데몰 같은 경우들은요. 제가 볼 때는 1시간 거리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요. 예. 그 안에서 이제 정말 뭐 특히 애들 있는 집들은 뭐 평일이건 주말이건 그 안에 들어오면 하루 종일 놀다가 나가는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장도 다 거기서 보고 점심 저녁 거기서 다 먹고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트 같은 거 하더라도 뭐 타임스퀘어나 롯데몰 같은 데 가면 그 안에서 놀거리들이 많으니까 심지어 뭐 아이스링크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확실히 이제 이런 어떤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계층들을 흡수하는 복합 쇼핑몰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상권들을 사실 이제 많이 좀 크게 몰락시키는 그런 현상들을 좀 벌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뭐 좀 얘기가 벗어나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로스터리 정진원의 커피 볶는 집 뭐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제 특히 그 뭐 상권 입지 전혀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입지 분석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상권 입지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일단 입지 분석을 할 때는 이제 후보지 선정을 제가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후보지들을 최소 3개에서 많은 경우는 뭐 10개까지 확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는 분들이 있고 특히 그 각각에 있는 후보지들의 권리금, 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등을 조사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건물 규모, 층수, 위치, 모양, 뭐 여기 이제 어떤 업종들이 들어가고 구성되어 있는지 건물에 그 점포의 특성을 이제 좀 조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 조건 조사 당연히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어떤 그 컨텐츠를 가지고 이 입지죠. 그러니까 가게, 우리가 얻는 가게가 어떤 역에 안에서 뭘 하느냐에 따라서 전기 용량, 도시가스 상하수도, 공조시설, 그 다음에 정화조, 화장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겠죠. 예, 그 다음에 입지 특성들, 뭐 가시성이 좋은지, 접근성이 좋은지, 주차가 용이한지, 뭐 아까 이제 우리가 보여드렸던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뭐 주차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호환성 문제, 뭐 홍보성 문제,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주변 환경 요소들이 어떤지, 그 다음에 경쟁하고 있는 업체들은 어디가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뭐 도로라든지 이런 단절 요인들이 있는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직객할 만한 곳들, 이게 뭐냐면 이제 주차장 같은 것들이 공용 주차장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뭔가 특별한 것들이 있는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권리 분석, 소유권. 자, 누가 건물 주인인지.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상가 건물로 들어간다 그러면 땅 주인하고 건물주하고 틀리거나 아니면 건물이 분할돼 있거나 뭐 이런 것들 소유권 문제 나중에 생길 수 있습니다.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임대인의 인적 특성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한 부분들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이제 후보지의 비교 평가를 통해서 최종 입지를 결정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